안녕하세요. 흥이나 마케팅의 이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보강과 더불어 클리핑 마스크와 움짤 만들기, 움짤을 통한 동영상 만들기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합성할 사진 2장을 준비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지정된 도큐먼트에 객체로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 여기 도큐먼트 옆에 빈 공간 보이시죠? 이곳에 이미지를 가져다 주시면 이미지 자체를 도큐먼트로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본을 보존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나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싶을 때 도큐먼트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큐먼트를 클릭해서 살짝 당겨주면 도큐먼트가 창의 형태로 변한대요. 꼭 창의 형태일 때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도큐먼트를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혀 새로운 파일이 되는 거예요. 원본은 일단은 꺼둘게요. 그리고 창을 다시 좀 전체 화면으로 늘려주고, 보시면 여기 이름 옆에 별표 표시가 있잖아요. 이건 아직 저장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다른 이름이나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장을 하려고 보면 지금 저 이미지를 복사한 거고 아무런 편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JPG로 파일 형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포토샵으로 할 거니까 PSD, 여기 포토샵이라고 적혀 있죠? 확장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별표 표시가 사라졌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또 뭔가를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다시 별표 표시가 생겨요. 이제 별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장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원본이 손상을 입으면 사진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가지고 와서 사진이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영역이 선택이 돼요. 올의 약자인 A, 컨트롤 A. 그리고 전체를 선택이 됐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다시 복사 붙여넣기가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원본을 몇 개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사가 되죠. 자, 이 복사본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궈두고. 오늘 이 합성의 컨셉은 안경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객체를 중심으로 배경을 지워서 합성을 했는데, 오늘은 이 안경알, 동그라미 속에 객체가 들어가는 걸로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럼 안경알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매직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지난번 사진은 객체와 배경의 이미지가 뚜렷했는데 지금 안경에 보시면 반사된 모양들 때문에 배경 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땐 여기 보시는 선택 영역의 옵션들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내가 클릭하는 것마다 새로운 영역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 색깔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버리고 여기를 다시 새로 선택하겠다. 아니면 여기를. 내가 선택하는 곳이 항상 새로운 선택 영역이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지금 영역에서 내가 또 클릭하는 이 부분을 추가하겠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반대로 새로 선택하는 곳을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 빼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 중에서도 내가 새로 선택하는 조건의 영역만 사용하겠다. 나머지는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옵션을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왼쪽 안경알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가미 툴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도큐먼트 안에 사진이 다시 딱 사이즈가 맞도록 움직였잖아요.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여 주시면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위치를 좀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옮겨주시면 제 눈안에 들어오도록 레이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휠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원래의 사이즈를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0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에 꽉 맞게, 그런데 보시면 지금 여기가 107%잖아요. 원래는 100%가 정확하게 원본 사이즈라고 치면 이거는 살짝 확대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그럼 100%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1을 눌러주시면 100 사이즈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차이 아시겠죠? 1은 100 사이즈, 0은 화면에 꽉 차게. 이제 영역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뻥 뚫리게. 자, 이제 영역을 지워버렸죠. 이 뒷부분에 이 모양은 그리드라고 하는데 지금 배경을 눈을 꺼둔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이 없다라는 표시예요. 이제 합성할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드래그를 하면 레이어 복사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옮기는 상태에서 Alt를 눌러도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사이즈의 레이어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레이어가 포스트잇과 같다고 배웠었죠? 얘를 레이어 밑으로 옮겨주면 뻥 뚫린 안경알 사이로 우리가 새로 놓은 사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trl Alt Shift S를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합성이 되는 방법이 있고, 보통 프레임을 씌우는 액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 기초 수준이고 얘는 두고 안경알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Ctrl C, Ctrl V. 레이어가 생성됐는데 여기에서 이 텍스트가 있는 부분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왼쪽 괄. 텍스트 영역을 벗어나서 더블 클릭을 하면 효과를 넣는 창이 뜨니까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눈도 이렇게 Ctrl C, Ctrl V. 오른알. 왼쪽 오른쪽 이름을 바꿔서 표시를 해주시고 안경에 비치어야 될 이미지를 위치해 주시고 왼쪽 알 위에다가 지금 안경알 왼쪽 알 위에다가 지금 이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하면 안경알 속으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객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객체는 그냥 클립 아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다른 부분에 페인트 묻지 말라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도 마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오른쪽은 사이즈를 조금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효과를 줄 건데요. 여기 레이어 위에 표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효과를 주는 건데 클릭을 해주셔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스크린 혹은 화면이라고 적힌 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스크린 넣어주면 아까 전에 기존에 안경에 있던 바다 그림이랑 지금 좀 전에 클리핑 마스크 한 입술 모양이
정말로 안경 아래 비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주는 게 또 제대로 된 합성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시 표준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여기 표준 옆에 불투명도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파시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불투명도나 칠, 필 이 두 부분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조명에 따라서 오른쪽을 더 투명하게 하거나 더 어둡게 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줬던 수치만큼 왼쪽에도 같이 줄게요. 50대 50. 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해진 합성법을 익혔습니다. 자연스럽죠?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이 사진으로 움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별표 표시 저장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Ctrl S를 눌러주면 이미 우리가 포토샵 파일을 초반에 저장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네임대로 흥이 난다 psd라는 파일에 그대로 덮어 써서 작업 내용이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움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단 메뉴바에서 창 혹은 윈도우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좀 하단부에 타임라인, 영어로도 타임라인이라고 적힌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에 타임라인 패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 타임라인을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프레임을 편집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복잡하죠? 밑에 네모가 3개가 붙어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하기 편리한 타임라인이 형성이 돼요. 우리는 이걸로 움짤을 만들 거예요. 5초는 너무 기니까 0.5초로 해주시고, 지금 일단 여기 왼쪽 눈, 오른쪽 눈안을 꺼주면 클리핑 마스크는 여기 밑에 기준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꺼져 있으면 윗부분도 자동으로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타임라인의 첫 번째 프레임은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움짤은 프레임 단위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수정해야 할 게 생기면 프레임 하나하나 전체를 다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요. 그래서 계속 레이어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움짤을 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눈을 다시 켜주시면 우리가 편집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움짤이 만들어졌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움직여요. 이게 움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깜빡깜빡거리는 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럴 땐 움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프레임을 클릭을 하고 여기 동그라미 많은 아이콘 있죠? 기존의 CS 버전에서는 동그라미 3개였던 것 같은데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옵션 창이 되는데 프레임을 5장을 추가하겠다, 불투명도 위치 효과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엔터 혹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프레임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0.5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0.1초로 해서 빨리 변환할 수 있게끔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도 0.1초로 해주고, 첫 번째 프레임과 원래는 두 번째 프레임이었죠. 7번이 두 번째 프레임이었죠. 첫 번째 프레임에서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진 레이어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효과를 주겠다. 자연스러워졌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움짤을 만드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업은 끝났지만 움짤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Ctrl Alt Shift S를 눌러서 웹용으로 저장 창을 띄워줘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부분 JPG 원래 마지막으로 저장됐던 파일 형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GIF, 이게 움짤의 확장자입니다. 움직이는 사진의 확장자인데 GIF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예상 용량, 저장을 했을 때 744KB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파일을 주고받을 때 용량 제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프레임 개수를 줄이거나 효과를 좀 덜 넣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용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흥이 난다, 흥이 나. GIF, 오케이.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불러볼게요. 짜잔! 보이시죠? 이렇게 움짤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움짤을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간단해요. 움짤을 잘 만들었다면 저장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렌더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창이 뜹니다. 흥이 난다 mp4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제목이랑 폴더 위치, 저장 위치,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오케이, 폴더 선택 끝났어. 이거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제목과 위치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다른 거는 되도록이면 손대지 마시고 바로 렌더를 눌러주세요.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또다시 보면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게요. 짜잔!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1초도 안 되는 너무 짧은 영상이어서 지금 이런데, 만약에 영상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도 그냥 0.1초로 해주시고, 이 부분 있죠? 첫 번째 프레임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면 똑같은 게 계속 확장돼서 생겨요. 2초짜리 영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하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은 포토샵의 65% 정도를 배우신 거예요. 응용만 잘하면 80%를 배우신 거죠. 다음번에는 미디캠퍼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포토샵 없이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이나 마케팅이었습니다.